안녕하세요. 유럽 한글학교 협의회와 함께 해온 다음 세대에게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는 키즈워십의 이기둥 대표입니다. 한글학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글학교 때문에 다 모였는데 뭘 굳이 물어보나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한글학교, 유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유럽에서 우리가 들어보는 한글학교는 주로 어느 도시에 있는 무슨 한글학교 이런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베를린 한글학교, 또 파리 한글학교, 로마 한글학교, 그렇죠? 어느 도시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나 동포의 자녀들에게 혹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는 한글이라는 것을 처음 배워보고자 하는 해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통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글이 모국어로 사용되지 않는 환경에 계신 분들을 위한 한글을 가르쳐주고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학교, 그게 한글학교다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아마 유럽에 계신 한글학교 선생님들께는 꽤나 낯설고 아마 들어본 적도 없었을 그런 또 하나의 한글학교가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처럼 한번 내볼 테니까요. 한번 좁혀가 보시자고요. 첫 번째, 이 학교는 분명히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학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국말로 얘기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어떤 학교일까요? 대한민국에 한국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외국인을 위한 한글학교가 아닐까? 아닙니다. 두 번째 힌트. 이 학교는 분명히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학교가 맞고요. 게다가 외국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학교일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아직 한글을 못하는 어린이들은 아직 한글이 말이 느릴 수도 있고 글이 느릴 수도 있으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 학교는 분명히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학교가 맞고요. 게다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한글학교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또 상상이 되시나요? 한글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어른인 사람들을 위한 학교가 있다고? 이렇게 좁혀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또 하나의 한글학교는 유럽에 계신 여러분들의 한글학교처럼 한글을 가르쳐주는 한글학교는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한글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국내에 있다는 점이고요. 더구나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학당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만 70년, 80년을 살아오셨던 분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이런 학교들이 방방곡곡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경상북도 칠곡군이라는 시골 마을에 요즘 한글로 소문이 난 그런 학교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바로 칠곡군인데요. 경상북도 칠곡군에는 교육문화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라도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바로 이곳이 칠곡군의 교육문화회관입니다. 이 교육문화회관에서 잘 섬겨주셔서 경상북도 칠곡군 곳곳에 한글을 가르쳐주는 한글학교가 성인문해반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25개나 개설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3개만 열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25개 학교에서 배우시는 학생들의 숫자가 무려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400분이나 되신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400명의 학생 가운데 남녀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경상도 말로 하면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니까 할배와 할매가 각각 몇 대 몇 명일까요? 그래도 반반? 성비가 어떨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무려 97.5%가 여성, 할매들이라십니다. 사실 요즘 한국 할머니들이 세계를 휘어잡고 다니고 있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보셨죠?
우리 할머니들이 주로 다니시는 칠곡의 한글학교. 어쩌다 이렇게 특별한 학교가 생겨난 걸까요? 할매들에게 한글을 8년째 가르치고 계시는 장혜원 선생님을 칠곡에 가서 직접 만나 배웠는데요.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칠곡군에서는 이제 어머님들이 읍면동에 이렇게 나눠지시면서 시집을 옆마을에서 오든지 아니면 아주 멀리서는 잘 안 오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인척인 관계도 많고 서로 안지가 뭐 70년, 80년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게 어떤 그게 있냐면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도 강하게 남아 있을 때 이제 태어나셔서 6.25도 겪으시고 했지만 또 이제 반상 문화가 아직 시골에는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이라는 틀이 그 허울이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6.25나 이런 거를 겪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양반의 딸이었고 양반 가문에 시집온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한글을 내가 모른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감님이 살아 계실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나가요. 아무도 내보고 한글을 모른다고 얘기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또 도시에 살지 않기 때문에 뭐 어디 막 많이 돌아다닐 일도 없고 뭐 괜찮은 거예요. 버스도 매일 한 개밖에 안 오니까 어차피 그 번호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아오는 그런 마을 속에서 한글 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들통날 위기에 이제 처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회피하죠. 난 안 배운다. 난 배울 필요 없다. 난 그런 거 싫어한다. 뭐 이 나이에 공부 배워가 국회의원 될래?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긋장을 그거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다 하시는 분이 있어도 그 한다 하는 분 옆에 분이 니 언제 배워갖고 뭐 대통령 하려 하나? 이제 이렇게 어긋장을 놓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의 두려움 때문에. 들통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한 반에 구성이 된 거예요. 들통이 다 나버렸어요. 내 이름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그러면 이제 일단 회피하세요. 도망가세요. 이름도 못 쓰시는 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렸을 때 어깨 너머라도 배워서 이제 나무까지 들고 흙바닥에 이름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름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쓸 일이 없어서 잊어버리신 거죠. 잊어버리셨는데 와서 자 종이 한 장씩 드리고 공책 나눠드리면서 자 종이에는 자기 얼굴을 한번 그려보고 공책 내 거 받았으니까 내 이름 한번 써볼게요 하는데 이제 연필 못 잡으시는 거죠. 연필을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네, 할머니들은 저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자기의 이야기를 당시를 회상하면서 시로도 쓰셨는데요.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옛날 추억이라는 문선영 할머니의 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언니, 동생 7 식구가 살았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저를 나무집에 주었어요. 그러나 제가 집에 오고 싶어 못 견뎌 집에 오니 아버지가 꾸짖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소도 미기고 보리 이삭도 줍고 산나물도 뜯고 산나물 뜯어 오촌 집에 가 쌀 바꿔오라고 해서 가기 싫어 울며 갔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세월이 흘러 18살 때 독감에 걸려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친구는 한약 먹고 나았는데 우리 엄마는 개똥만 계속 삶아서 먹이고 나를 낫게 하셨어요. 옛날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이런 시절을 살아오신 할머니들이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처럼 이렇게 시집을 출간하기도 하셨고요. 벌써 이런 시집이 4권째 나왔다고 하거든요. 할머니들께서 한글 학교 공부에 대해서도 시를 쓰셨는데요. 공부하는 풍경이 어떨지 한번 상상이 되시나요?
할머니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느껴보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시를 한두 편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후불 할머니가 쓰신 한글 공부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산골짜기 남자아이들 학교 보내주고 여자들은 공부하면 남의 집에 간다고 보내주지 않았다. 남동생 둘은 학교 가고 늦게 언니들은 서당에 갔다. 나는 소꼴 베러 다니고 조금 베면 아버지 쫓아냈다. 마을회관 한글 공부 내 눈을 뜨게 하고 흐리게 보였던 간판이 환하게 보인다. 할머니들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또 여름날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름날 김순이. 고구마 밭에서 밭을 매다가 너무 더워서 집에 왔다. 중복이라서 닭 한 마리 사다가 영감하고 꽈서 먹고 즐겁게 한글 학교에 오니 학생들이 많이 왔다. 더운 줄도 모르고 한글 수업을 하였다. 할머니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다 느껴지시죠? 우리가 한글 학교를 통해서 배운다고 할 때 한글 학교는 유럽에 있는 한글 학교든 칠곡에 있는 한글 학교든 사실은 똑같은 1차 목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한글을 잘 쓰도록 가르치는 것일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문해교육입니다. 문해교육이라는 이 뜻을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문해교육이란 먼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나아가 두 번째로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한글 문해 교육이란 먼저 한글을 가르치는 문자 교육이고요. 나아가 두 번째로 한글을 바탕으로 여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문해교육의 1단계, 2단계가 이 칠곡 할매들한테 어떻게 교육이 되었는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어떤 교육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칠곡 할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럽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도 우리 한글 학교에서도 이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구나,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매들이 한글 학교에 와서 한글 문해력 향상을 위해 제일 먼저 배우시는 게 뭘까요? 교실에 처음 앉은 할매, 연필을 처음 쥐어본 할매, 글씨를 처음 써보시는 할매에겐 어떤 풍경이 상상되십니까? 우리 칠곡에서 선생님으로 직접 가르쳐 보신 장혜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글자를 처음 배울 때 연필 잡는 법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들도 그 성인문의 교과서에 처음 보면 처음 나오는 게 연필 잡는 법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저희 칠곡군 어머님들도 그렇지만 시골에서 나오고 자라신 분들 손을 한번 보시면은 연필을 바르게 쥘 수가 없어요. 밭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여기 마디가 이렇게 굽어 있어요. 다 관절염이 와서.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쥐기가 힘들어요. 이 관절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책에서 나온 대로. 그러다 보니까 잡히는 대로 잡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머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연필이 자꾸 구른대요. 우리가 연필이 팔각, 네, 육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들이 손이 이렇게 모서리를 쥐어줘야 되는데 모서리를 쥘 수가 없고 손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연필이 돌아요. 아이고 오늘따라 연필이 와 이리 도노. 사실 거기에는 중의적인 내용이 있어요. 오늘 받아쓰기가 잘 안 될 때 자꾸 연필을 탓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연필이 돌아서 글자가 안 되는 날도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늦깎이로 공부를 배우시다 보니까
이 학구열이 대단하셔요. 학구열이 대단하셔서 솔직히 안 말리면 공책 한 권을 일주일에 다 쓰세요. 밤에 전기 아까워서 텔레비 불빛에서 텔레비전 켜놓고 그 불빛 밑에서 쓰세요. 전등 절대로 안 켜세요. 돈 아깝다고. 근데 그렇게 연필을 쥐고 시작을 해서 공책을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쓰는 칸 공책을 보면 보통 10칸이에요. 네. 근데 더 아래 수준인 5칸 공책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공책이 이만한 공책에 옆으로 5칸밖에 없어요. 5칸밖에 없는데 거기 한 칸이 얼추 잡아도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 데다가 처음 이제 연필을 들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을 하시는데 그 칸이 있다 보니 여기를 메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메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크게 쓰는 연습을 저희가 일부러 시켜요. 왜냐하면 그거부터 자신감이 시작되거든요. 사실 글씨 크게 쓰는 거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이렇게 학교 나온 사람들한테도 글씨 크게 써봐라 하면 부들부들 떨어요. 작게 쓰기는 쉬워요. 근데 크게 쓰기가 힘든데 그걸 통해서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용기도 주고 그리고 그 칸을 꽉 메우면서 되게 기뻐하세요. 막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쓰시거든요. 글씨가 이렇게 반듯반듯한 이유가 그렇게 해서 칸을 자꾸 줄여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10칸 공책까지 갔다가 줄공책으로 바꿔요. 이 칸 공책에서 줄공책 넘어갈 때 엄청 불안해하세요. 테두리가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공책 주면 막 난 이거 못 쓴다고 원래 거 다시 달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다가 줄공책의 가장 큰 장점을 배우시죠. 많이 쓸 수 있어요. 칸 공책은 몇 자 못 쓰는데 이거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야 이거 참 마디다. 마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오래 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알뜰하게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야야 이거 참 마디다. 오래 쓸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칸원을 맞춰서 쓰시면서 우리가 한글을 쓸 때 이렇게 테두리를 쳐준단 말이에요. 그 점선을 이용해 가지고 그 형태 안에 글을 넣지 않습니까? 글자의 모양에 따라서 받침이 있는 글자와 없는 글자와 모음과 자음이 옆으로 다열되는 거에 따라서 전부 다 형태를 이렇게 잡아드리는데 그 형태 따라서 자꾸 쓰시다 보니까 글자를 굉장히 잘 쓰시게 돼요. 가끔 보면 제가 오히려 글씨를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좀 감탄할 정도로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는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입시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쓰고 많이 써야 되는데 어머님들은 요 하나하나 쓰는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날려쓰미 없어요. 날렸음이 없어요.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또박또박 쓰시니까 글자체가 너무 예쁜 거죠. 시중에 노트를 사서 써보니까 몇 페이지 안 되더래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워낙 열심히 쓰시니까 한 칸도 안 빼놓고 다 쓰시면은 처음에 삐뚤빼뚤했던 글씨가 나중에는 정말 정돈이 되어 있을 정도로 할머니들의 열심이 있는데 그 할머니들의 열심을 담아내기에는 시중에 있는 노트로는 어림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넉넉한 페이지를 갖춘 저런 공책을 7곡군에서 직접 제작해서 할머니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5칸짜리에서 10칸짜리까지 오고 줄공책까지 가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옆에 어머님들이 끊임없는 칭찬을 해주세요. 옆에 어머님이라는 분들은 같은 학습자끼리. 근데 이제 같은 마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수준별 학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준별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어머님이 이름 글자 배우고 있을 때 이분은 막 문장 단위에 받아쓰기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수준차가 나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그분 글자 한자 쓸 때마다 오늘은 더 잘 썼네. 글자가 내 거보다 더 이쁘다. 반듯반듯하다. 이웃한테 살면서 칭찬받을 일이 있을까요? 농사를 얼마나 잘 지어야 이웃한테 칭찬을 받을까요? 그런데 글자 한자 썼는데 이웃한테 칭찬을 받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이 마음속 에너지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가 하면 조금 전까지도 막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틱탁틱탁 했어요. 티키타카를 막 했어요. 근데
글자 쓰고 그 글자가 오늘따라 받아쓰기 한 문제라도 더 맞췄고 더 예쁘잖아요.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뭐 질투하거나 이러시지 않고. 아이고 예쁘게 쓰네.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못 쓰시는 분이란 걸 알잖아요. 언제 이름 배우는 분이란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타박 안 하세요. 진짜 잘 쓴다. 봐라 하이 되네. 봐라 하이 되네. 칭찬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때 그러면 또 부끄러워서 아이고 뭐랄까나 오늘따라 더 안 되는구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입이 귀에 걸리죠. 입이 귀에 걸리고 그 다음에는 호미자로 얼른 놓고 가방 들고 오시죠. 이렇게 좋은 지자체 공무원들과 귀한 선생님들의 섬김으로 한글 문해 교육을 잘 받은 할매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할매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할매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한글 공부 김옥순. 결석하지 않고 꼬박꼬박 배워온 한글 공부 아무리 써도 서툴다. 택배 주소도 쓸 줄 몰라 우체국 여직원 손 빌렸다. 용기 내어 내 손으로 주소를 써갔더니 여직원 둘이서 의아한 표정. 할머니 누가 쓰셨어요? 뭐 잘못 썼나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장하십니다. 흥이 나 한글 공부 얘기에 푹 빠졌다. 할머니들의 생활이 편리해지셨죠. 그런데 내면적인 변화도 감지하셨습니까? 할매들의 자존감도 높아진 겁니다. 제가 시를 한 편 더 읽어드릴 텐데요. 제목이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최영자.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한글 공부를 가난이 원수라. 어려서 뭐 한 공부, 이 나이에 자 시작이다. 버스 번호도 보고 거리 간판도 읽고 얼마나 좋으노. 야호! 내 인생 이제부터다. 어떤 시작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진정한 나의 인생이 시작이라고, 그런 마음을 담은 시고요. 한 편 더 읽어볼까요? 이번엔 제목이 참 뭉클합니다. 한글이란 나의 꿈. 최두용. 침침한 눈, 안 보이는 눈을 보이게 해주기 때문이다. 처음에 글을 몰라 은행 가기가 어려워서 힘이 들더니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정말 고맙구나. 한글은 만병통치약이다. 다리, 무릎이 아파서 앉았다가도 일어서기 힘든 나이 80하고도 하나 나이에 한글은 치료제다. 고맙고 감사하단다. 한글을 깨우치는 것만으로도 이런 인생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유럽 한글학교는 어떤가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학교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문해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학생 누구는 이런 변화를, 이런 모습이 안 보였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지금 채팅창에 한번 우리 학교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서로에게 또 응원도 되고 격려도 되고 또 보람도 되는 그런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머니 페레이라초 엘리아나
내가 보고 싶은 할머니. 한국에 있어서 못 보는 할머니. 바이러스 끝나면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 단약국 건우한 탕 건우아 이연아 삐용 삐용 짜자가 올라와 다냐 겨울 다냐고 엄마 어두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학교는 한글을 가르쳐주는, 한글을 깨우치게 하는 문자 교육이 아마 첫 번째 목표일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문해력의 두 번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한글을 바탕으로 여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게 한글 문해력 교육입니다. 세상에 변두리에 있었던 할매들이었지만 문해력이 높아지니까 칠곡 한글학교에서는 한글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기념 사진입니다. 여기 할머님들의 모습 보이시죠?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행사에 특별한 손님으로 이 할머님들이 시인으로 참가했는데요. 서울국제도서전을 홀린 칠곡 시인 할매들을 소개합니다. 시집 시가 먹고에 담긴 시 먼저 감상해보시죠. 시가 뭐고 소하자 논에 들에 할 일도 많은데 공부 시간이라고 일도 놓고 허둥지둥 왔는데 시를 써라 하네. 시가 뭐고? 나는 시금치시 배추시만 아는데. 네, 방금 들으신 시는 소하자 할머님, 그러니까 소하자 시인이 직접 읽은 시가 먹고입니다. 바로 이 시인데요. 좀 자세히 볼까요? 마지막 부분 보시죠. 시가 먹고 나는 시금치씨 배추씨만 아는데. 운율이 참 기가 막히죠. 시집 시가 먹고의 저자는 칠곡 할매들입니다.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아온 경북 칠곡의 할머니들이 한글 교실을 다니면서 손수 시를 썼는데요. 그 시 89편이 모여 탄생한 시집이 바로 시집 시가 먹고입니다. 할머니들의 시 좀 더 볼까요? 김옥교 할머니의 시입니다. 감자 5kg 심어서 100kg 캐고 너무 좋아. 아들 딸 주고 너무 즐거워. 가족들 또 자식들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죠. 너무 좋아 또 즐거워 같은 사투리가 그대로 적혀있는 것도 정겹고요. 이 시도 한번 볼까요? 시를 쓰라 하니 눈앞이 캄캄하네. 글씨는 모르는데 어쩌라고요. 시집에 실린 박점순 할머니의 시인데요. 반항하는 까칠한 학생 같지 않나요? 잘 몰라서 어려운 게 힘든 건 할머님들도 똑같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적어내 재치까지 묻어나는 할머님들의 이 소박한 시,
지난해 발간되면서 초판으로 발간했던 청권이 완판되면서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올해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행사에도 초청을 받아서 시가 먹고를 낭독해 큰 박수 세례를 받았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 주변에서 듣고 보는 평범한 단어들로 감동적인 시를 써낸 칠곡 시인 할머님들. 이 시집 속 시를 두고 이런 서평이 있더군요. 할매 시인들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들녘의 참새 한 마리에도 따뜻한 눈길을 준다. 우리 삶 자체가 시라는 것, 이 칠곡 시인 할머님들의 시를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를 쓰고 시집을 발간하기도 하시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또 해오셨는지 할매들의 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정수님 할머니의 재미있는 인생이라는 시입니다. 아, 살아도 재미가 없고 세상에 힘도 없고 외로웠지만 요새는 집에 도마도도 심어놓고 물 주며 생각하니 모르는 글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버스 타고 연극하러도 가고 정말로 재미있는 세월을 보내며 먼 산에 꽃이 피듯 내 인생도 정말 기쁘다. 살 힘이 난다. 대충 감이 잡히시죠? 단순히 글을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문학 교육도 또 연극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교육으로까지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또 발걸음이라는 시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할머니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지를 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발걸음 손분석. 농사를 짓으며 살다 보니 재미도 없고 웃음도 없고 항상 짱그리는 얼굴로 생활하다가 연극을 해보자는 선생님 말에 힘을 내어 공부도 하고 연극도 했습니다. 연필을 깎아 글도 쓰고 땅을 파서 콩도 심고 쌀 농사도 지어 밥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도 공부와 연극을 배우러 달려갑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할머니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 할머니들하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우리 현장의 정혜원 선생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어머님들이 이렇게 시집을 내고 뭔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매년 이제 한글날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축제를 해요. 예, 그런 거죠. 학예회? 네네. 학예 발표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별로 장기사랑 준비해가지고 무대에도 한번 서보고요. 막 꾸며가지고. 예? 신앙송 같은 거? 네, 신앙송도 하고 노래 맞춰서 춤도 추고요. 연극도 하고 막 별별 거 다 해요. 진짜 학예예요, 학예. 합주단도 해요. 네. 합주단도 막 하고 실로폰도 치고 막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하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언제 그런 걸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죠. 이게 학교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대나다 보니까 음악, 미술, 체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제일 심한 거는 과학이죠. 과학은 아예 근처도 못 가보셨고 음악, 미술, 체육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이 배움학교가 생기면서 어머님들이 한글을 배우러 나왔는데 한글도 재밌지만 더 재밌는 것들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나올 일도 생기고 볼 것도 생기고 또 보고 들어가니 텔레비전을 봐도 옛날에는 그냥 세상에 저런 것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봤던 것들을 어머님들이 이제는 우리도 저런 거 안 해보자. 우리도 다음 축제 때 저런 거 안 해보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 좀 유명한 노래 하나 왜 트로트 막 히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축제 때 저 노래 해갖고 춤추자. 어머님들이 막 그런 거를 기획을 하세요. 그러니까 삶이 재밌어지는 거죠. 삶이 재밌어지는 거. 그게 세상에 눈 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아무 관심도 없던 시사에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글을 아니까요.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어머님들이 이제 이름 겨우 쓰고 한글 단계 1단계인데 영어 수업을 해요. 네? 진짜요? 네. 영어 수업을 해요. 왜 영어 수업을 하냐 하면 정말 생활 영어예요. KBS, MBC, SBS
중요하죠. on, off. 어허. 그죠? 네네. 이런 거, 그리고 pull, push. 어허. 이런 영어를 생활 영어 수업을 해요. 옆에 써있을 근데 법한 어디 것들. 어디 가면은 적혀 있는데 뭐라 해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땡기고 밀고도 모르고. 네, 땡기면 밀고도 그래갖고 잘못 밀면 쾅 그쵸,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전을 위한 교육인 거죠. 음. 온오프. 온오프도 어머님들이 온오프가 뭔지를 모르시니까. 근데 가전제품에 온오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실제로.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감으로 하시죠. 이래 해보이 되고 이래 해보이 안 되니까 그냥 감으로 하시는데 그런 이제 생활 영어 교육을 하는 거죠. 한글 문해 교육을 통해서 문자를 깨우치고 한글을 깨우치고 두 번째로 한글을 기반으로 여러 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거기서 문해 교육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칠곡 한글학교에서는 이런 문해 교육을 넘어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한글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칠곡군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한글 문해력이 높아지면서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할매들 본인이십니다. 그런데 할매들은 본인이 행복한 것으로는 성에 안 차시는지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남에게 유익을 주고 싶고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또 한번 할매들의 마음을 시로 읽어봐 드릴까요? 밥상과 책상, 박태분. 우리 마을 회관 밥상이 몇십 년이 되었는지 너무너무 허름하다. 조금만 의지하면 찌그러져 넘어가네. 나이로 말하자면 70대가 된 것 같다. 밥 먹을 땐 밥상 되고 공부할 땐 책상 되네. 요긴하게 쓰이네. 70대 책상과 70대 우리 학생, 궁합이 딱 맞네. 공부하는 날이면 70대 책상 펴고 하하호호 웃음 지으며 행복해하네. 단말머리 소녀 시절, 동심으로 돌아가네. 흰머리 먹칠하고 활짝 핀 호박꽃, 너무너무 아름답고 향기가 나네. 열심히 배워서 70대 밥상, 책상처럼 요긴하게 쓰이면 좋겠네. 아니, 요긴하게 쓰이도록 노력해야지.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또 한편의 시를 더 읽어드릴 텐데요. 이번엔 양파라는 시입니다. 양파, 이명순. 양파를 심으르고 두 단을 쌌다. 한 단은 보라색, 한 단은 흰색이다. 줄기가 실난 것부터 심고 약한 것도 다 심었다. 흙도 덮고 물도 주었다. 땅이 마르면 또 물을 주고 풀도 뽑고 잘 매주었다. 줄기가 튼튼한 것이 더 잘 자란다. 땅은 사람이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양파는 혈당을 낮추게 한다. 양파는 모양도 예쁘고 둥글다. 사람에게 유의를 준다. 나도 세상 살면서 양파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를 소망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할머니들의 심성이야 한글을 모르셨을 때도 그런 마음이셨을 테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가운데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이야기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 선생님으로 활동하신 할머니의 그 간절한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할머니의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쓰여진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드디어 그날이다 라는 시인데요. 어떤 날일까요? 방용분 할머니의 글입니다.
나도 선생님이 된다. 마음이 너무 떨린다. 잠도 못 잤다. 나만 쳐다보는 아이들의 샛별 같은 눈동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린다. 옛날에 나는 학교를 못 갔다. 동생들 빠진 준비물 심부름에 다 떨어진 고무신 신고 담장 넘어 빼꼼히 바라만 보았던 그 학교 교실. 내 것이 아닐 줄 알았다. 평생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내 나이 60 넘어 선생님이 되었다. 비록 이야기 할머니 선생님이지만 아이들은 병아리 같은 입으로 네 선생님 하고 대답한다. 그 삐약이 같은 소리에 힘들었던 내 인생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오늘을 만들었다. 장하다. 오늘은 나도 선생님이다. 선생님으로 실제로 좋은 역할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이 칠곡 할매들께서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었는데요. 할매들마다 아까 보셨던 그런 공책들을 얼마나 빼곡하게 채우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글씨를 쓰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뭔가 멋진 글씨체들을 가지신 할머니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각기 다른 글씨체들이 스타일리시하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게 글씨체, 폰트라고 하죠. 할머니들의 폰트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폰트가 만들어진 이야기, 여러분 사실 여기 써있는 제 글씨도 이번 우리 한글학교 교사 연수의 모든 글씨체들이 다 타이틀 비롯해서 모든 글씨체들이 할머니 글씨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칠곡 할매체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 폰트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가 뭔지 알아요? 폰트. 폰트가 뭔지 몰라. 그래도 뭐 만드는 겁니까? 저 비누 뭐 이런 거 만드는 기라야. 옛날에는 학교 다니시면 좀 낫지. 그런데 옛날에는 뭐 참 어렵게 가기 때문에 그래 뭐 배움의 길은 뭐 전혀 뭐 없는 기지. 동생들이 뭐 넷이나 되니까 동생들을 시켜야 된다 하면 엄마 아버지가 너는 앉아 안 해도 되니까 동생들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래 요즘에는 이제 아들 공부 시키고 또 덜에 반매로 댕기고 그런 게 아니라 공부가 뭐라. 재밌어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글씨를 잘 쓴다 할 때 그럼 내가 선생님요 나는 제일 못 쓰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맞지 싶은데 좋지 뭐. 저 선생님 내가 제일 낫다 이 하면서 선생님이 즐겁게 하고 우리 머리에 싹싹 들어갈지게 제일 재미있었죠. 아이고 뭐 잘하도 못하고 제일 꼰도발에 들어갑니다. 꼰도발에 들어가도 마음은 행복합니다. 낮줄은 안 하는데 이제 저녁으로 내가 잠이 안 오고 하면 내 혼자 11시까지도 할 때 있고 12시까지도 할 때 있고 뭐 책 자꾸 들다 보고 이래 두 잡 배우고 한 잡 더 늘고. 근데요 한글은 보고 쓰라니까 그대로 쓰겠는데 영어를 믿자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던데. 아이고 영어는 못해요. 꼬글꼬글하게 하는 거 그걸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영어는 죽어도 못 쓰겠어. 영어는 그냥 작대기를 이렇게 꼬고 선생을 되는데
이래 써락해. 이래 써가지고 또 이래 올려가지고 복팔이 이래 꺼락하는데 그거 안 돼. 그게 안 되더라. 영화에 재미는 있는데 이래 돌아가면 꼭 그런 거를 쓰려고 못 쓰겠더라.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예초는 웃는 소금으로 들어요. 그 농협 같은 데 가면 돈 찾을 때 자기 이름 쓰라 하잖아요. 옛날에는 쓰려고 하면 팔이 떨려서 못 쓰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어요. 떨고 그런 건 없어.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뭐 영 모르고 살다가 알게 되니 좀 낫지. 우체부가 오면 뭐 쓰라카면 내가 쓰고 이래 합니다. 요번에 우리 딸과 연락했잖아. 카대요. 우리 엄마 대단하다고 하면서 손녀도 욕하죠. 할머니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하면 깜짝 놀라요. 아이고 엄마도 이래 공부해가 편지 쓰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큰딸은 울어요. 참하게 잘 쓴다 해요. 글씨를 위에 줘야 할매가 우리 어머니가 글씨를 진짜 참하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아들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울었어. 글씨를 참하게 씁니다 어머니요. 네, 저희 군청 홈페이지에 스토리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폰트가 뭔지는 몰라요. 네, 어머님들께서 설명을 강사쌤 저희 폰트 만들 때 1:1 강사쌤이랑 매칭이 돼가지고 작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폰트가 뭔지는 모르는데 이제 이 글이 한석봉이처럼 글씨를 잘 써가지고 내가 이 글자가 내 글자가 후대에 남겨진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이제 내 자식들한테 도움이 될까봐 안 그러면 이제 내 글씨가 예쁘다 해서 한다고 말씀드리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저희 한 4개월 정도 작업을 하셨거든요. 어머님들 자기 글씨 보고 내가 쓴 거 맞나 하면서 자기 글씨 정말 저희 손도 안 대고 어머님들 글씨 그대로 저 폰트를 신기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저희 예전에 KBS나 JTBC 뭐 이런데 영상도 많이 찍었어요. 이제 자기 글자판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글씨 맞냐면서 너무 잘 썼는데 약간 좀 안 믿겨진다는 식으로 내가 손으로 쓴 건데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고 얘기하면 자기 글씨 아닌 것 같다고. 아닌 것 같다고. 할머니들만의 특별한 감성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수만 자를 써서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는 폰트로 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폰트를 세상에 공유하니까 심지어 칠곡군에서 무료로 이 폰트를 쓰게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공유하니까 이제는 세상과의 나눔으로까지 공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폰트로 적혀진 글은 한글 박물관에도 지금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저희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할머니 글씨체로 만들어졌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사실상 할머니들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재하러 갈 때 옷을 들고 주무관님께 드렸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5분의 할머니께서 손글씨를 다 쓰셨는데 할머니 글씨체로 된 티셔츠를 한 벌씩 선물로 드려주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직접 찾아가셔서 입혀드리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오셨습니다. 자, 할머니들의 글씨체로 할머니를 밑에 소개할 텐데요. 할머니의 외모와 그 할머니의 글씨체가 잘 매치가 되나요? 5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신 칠곡문화회관 이정홍 주무관님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글 학교가 어떤 학교일 수 있을까 제가 상상하다가 한글을 가르쳐주는 곳이지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을 다지는 곳이지 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효용성을 느끼고 뭐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지 뭐 인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나 둘 셋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글 학교가 이렇게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하나의 가족이 되는 한글 학교. 저희와 인터뷰해 주셨던 정혜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방학이 끝나고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으니까요. 한두 달 지나서 다시 할머니들을 뵈러 갈 때면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뭐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설레어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간에 혹시 할머니 한 분이라도 세상을 떠나셨으면 어떨까? 또 정말 어디 아프셔서 정말 위중한 상황이라서 못 오셨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래서 그 걱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떨린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신발 숫자를 세신답니다. 한 분이라도 안 왔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신발 숫자를 세고 다 왔으면 아유 다 건강하게 오셨구나 싶고 없으면 또 너무 걱정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또 바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대화하다 보면 아 오늘 누구 안 왔지? 가 오늘 지금 뭐 어디 뭐 딴 일 있어가 딸내 갔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시면 휴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1년 동안 학교를 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가끔씩 전화를 드리고는 했다는데요. 할머니들께서 오히려 안부를 물으시더랍니다. 선생님이야 먼저 할머니 잘 계시지요? 한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할머니들이 오히려 걱정하신더랍니다. 우리야 뭐 밖에 나가면 뭐 다 뽑아 먹을 거 뭐 천지라서 뭐 돈 들 게 없다. 근데 니는 그 선생님 못 해가지고 돈 못 벌어 야노?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랍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한글 학교가 비단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배우는 곳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한글 학교를 통해서 삶이 나누어지는 공간으로 하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같이 성장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시가 있어서 제가 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서당골 학당 송옥남. 학생들은 7, 8학년. 들깨 고추 거두고 마늘 심기에 바쁜 가을. 수업 시간이면 눈망울은 천한 유치원생. 일찍 못 배운 한 즐거운 모습으로 화기애애. 선생님의 부드럽고 정겨운 배려에 학당은 언제나 즐거운 쉼터. 공부하는 현장이 쉼터가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면 다 싫어할 텐데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가족이 된 우리 동료들이 있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삶의 쉼이 되는, 쉼터가 되는 그런 호흡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편의 시가 있는데요. 선생님이라는 시입니다. 황경순. 선생님 만난 지 어제 갔는데 벌써 3년이 지났다. 선생님이 딸 같다. 우리 딸캉 한동갑이다. 한글을 또박또박 선생님도 또박또박 내 맘에 들어왔다. 한글이 또박또박 하나씩 하나 이렇게 눈에 띄고 알아가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되고 알아가는 것처럼 선생님이라는 한 인격이 내 안에 또박또박 그 마음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면서 행복해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자 행복이자 위로가 될까요? 제가 이번 7곳까지 가서 취재를 해보면서
선생님은 공무원들을 그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이런 공무원들이 없더라. 칠곡군만 왜 이렇게 뛰어납니까? 칠곡군 공무원이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우리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칭찬하시고요. 또 공무원들 선생님들은 또 한 가지로 할매들이 그래 열심히 일하고 할매들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정이 있고 열심히신 분이 없다고 서로 어쩜 그렇게 칭찬만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어쩜 그렇게 사랑하고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칠곡군에만 이런 한글학교 성인 문해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칠곡군이 좀 더 알려져서 그렇지 다른 지역의 많은 선생님과 공무원들도 열심히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제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칠곡군은 서로 그렇게 마음으로 대하며 아름다운 한글학교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학교가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의 원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말입니다. 해외 생활 중에 한글 학교에서 만나 한글 교육을 매개로 한자리에 모이신 동포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 모임을 따뜻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도 결국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멋진 한글 학교, 따뜻한 한글 학교를 만들어 가시는 선생님들이야말로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멋진 한글 학교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희가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이제 종강을 합니다. 그러면 1월, 2월 두 달이 겨울 방학이에요. 방학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방학 동안 잘 보내시라고 이제 한글 잊지 말라고 방학책을 만들어 드려요. 한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거를 하라고 이제 만들어 드리고 이제 웃고 헤어지죠. 우리 3월에 만나요 하고 헤어지는데,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어른들이 겨울을 잘 못 넘기신다고. 그래서 항상 3월에 마을에 돌아갈 때는 마음 졸이면서 가요. 한 분이라도 안 계실까봐. 안 계실까봐 그게 너무너무 걱정되고, 가면서 일단 현관에서 신발 숫자부터 세고 봐요. 다 왔는가. 그래서 만약에 신발 숫자가 모자리면 일단 긴장하고 들어가요. 그게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올해가 8년째인데 그동안 7년 동안 겪으면서 늘 제일 마음 졸이는 일이고, 그래서 다행히 방 안에 모든 분이 다 계시고 신발은 없었을지언정 아들네 갔다더라, 아들네 갔다더라, 뭐 이런 사연이면 아 잘 지내셨어요 할 수 있는데, 거기 어디 아파가지고 입원했다 이렇게 되면, 아파서 뭐 아들네 집에 거기 요양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들이 평균적으로 평균 연령이 80대세요. 80대다 보니까 정말 젊은 어머니 새댁 소리 듣는 분이 보통 76세, 78세 이렇거든요. 90대도 계세요. 90대 노인분도 계시니까 늘 그게 제일 걱정이고, 그래서 저희 교사들이 몇 년 전에 사실 인근의 구미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심폐소생술 그 정식 자격증을 다 받았어요. 마을마다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는 마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19를 불러도 오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교사들이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 병고가 생기면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체로 가서 다 같이 그 수료를 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제일 걱정이 건강이죠. 제일 걱정이 건강이고, 제일 안타까운 것도 그거고, 그거에 이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년 넘게 수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한글 배워서 어머님들은 한글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한글을 잊는 건 두렵지 않아요. 원래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건 또 가르쳐 드리면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내민 발자국이 이렇게 접혀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집에 독거노인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군에서 보건소에서 보내주는 돌봄 선생님들이 독거노인들 집에 각각 방문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 살았나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닌 말로 맞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마을회관이 문을 열리고 어머님들이 나와서 한글도 배우시고 또 세상을 향한 눈도 한 번 더 크게 뜨시고 그저 그런 활동을 하셔야 어머님들이 건강하고 이 삶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그걸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숫자 8을 쓰기 시작하면 눈사람을 그리면 우린 쉽다고 생각하지만 어르신들은 눈사람을 그리지 않아요. 절대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자를 이렇게 쓰면 쉽잖아요. 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안 쓰세요. 절대로. 왜요?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못된 거,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는 쓰면 안 돼. 쉬워도 쉽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지대로 배워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돌다가 돌아 올라가요. 그러면 팔자도 아니고 0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하고 또 지우셔요. 지우고 또 돌려보는데 오늘따라 안 돌아가네. 이제 오늘따라 안 돌아가네. 이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거꾸로 돌렸는데 맨날 이렇게 돌렸는데 이렇게 돌려보니까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기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방식을 글씨를 쓰면서 찾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히읗도 요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교과서 글자를 흉내를 내세요. 교과서 글자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활자체가 요렇게 돼 있어요. 비스듬하게 사선 찍고 요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응 위에 점이 있어요. 맞아. 꼭지가 있어요. 꼭지가. 어머님들이 이 꼭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거든요. 칠판에다가 써서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책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꼭지를 하느라고. 그러다 보면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 갓쓴 사람 얼굴이 나와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위에 점도 연결되고 밑에 꼭지가 위에 붙는 거예요. 위에 이제 붙어가지고 완전 갓쓴 사람 하나를 만들어놔요. 사람 얼굴을. 그래서 글자 형태가 점점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한글을 자꾸 알다 보면 공부를 했으면 받아쓰기도 하게 되고 글자에 속도가 붙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다 보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응의 형태로 가면서 글자 형태를 인지를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때는 그렸었고 그때는 글자를 책을 보고 그렸었고 지금은 형태를 인지를 하신 거예요. 더 이상 꼭지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든 아무 신경은 안 쓰시죠. 그냥 손에 닿는 대로 하시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지만 형태가 그런 식으로 한글을 깨우쳐가면서 머릿속에 글자 형태가 인지가 되면 그때부터 나만의 이제 글씨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격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작게 쓸라 해도 안 되는 분이 있고 아무리 키울라 해도 안 커지는 분이 있고 좀 성향도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런 역할을 좀 하시겠어요. 그렇죠. 칭찬하고 이렇게 되게 하고 하는 역할들을.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중에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은 칭찬일걸요. 이렇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어머님들하고 수업하면서 저도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할머니들이 해주세요? 네. 일단 교실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머님들이 박수를 막 쳐주세요. 우리 선생님 왔다고. 이야. 그래갖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하고 들어가면 일주일에 2번 뵙는데 어머니 저번에 볼 때는 한 주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한 주가 끝나네요 이렇게 시작하면 또 한번 다 같이 웃고 세상 빠르지 하면서 같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앉으면 아이고 우리 선생은 세월 가도 안 늙래. 아이고 우리 선생이 제일 이쁘다. 맨날 이렇게 너무너무 칭찬을 잘해 주시거든요. 서로가 칭찬을 주고받는 사이. 어머님들 정말 딸처럼 어깨 쓸어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가 그냥 됐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가령 그냥 워낙 할머님들이 좋은 사람이어서 좋은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좋은 얘기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어떤 공통의 목적이 있고 또 그걸 서로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데서 오는 것이 또 있을 것도 같고 또 선생님들이 또 그걸 또 잘 하게끔 해주는 분이라 너무 고마운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 보시기엔 좀 어떤 게 더 큰 것 같으세요? 뭐 어떤 한 가지 이유 그렇긴 때문에 않지만,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진 않잖아요. 네. 그죠? 가진 이유들이 이게 잘 섞여졌을 때 가장 조화로운 목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10명 이상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도 또 선생님이 아무리 잘한다고 잘해도 그 마을의 어머님들 성향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선생님은 잘한다고 하는데 이 마을 어머님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이 지혜롭게 빨리 어머님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어머님들의 욕구가 뭔지 어머님들이 욕구가 뭔지를 파악하고 학습자들 수준을 빨리 파악해서 이렇게 처져서 슬퍼지는 분 안 계시게. 근데 이 수준차는 평생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1, 2년에 해결 안 납니다. 절대로 안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고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이 이름도 못 쓰던 어머님이 발전하는 동안 이 어머님 머물러 있나요? 아니거든요. 갭은 항상 있어요. 특히 더 심하게 벌어지죠. 더 심하게 벌어지죠. 왜냐하면 좀 아시는 분들은 빨리 나가시거든요. 빨리 나가시기 때문에 더 심하게 벌어져요. 근데 10명 한 교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준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준별을 어떻게 하느냐? 칭찬을 통해서도 하고요. 지나가다 어깨를 짚으면서도 해드리는 거예요. 수업 내용은 솔직히 10명이 있는데 자 반틈은 나가 앉아 계시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 같이 앉아서 다 같이 보는데 이제 똑같이 받아쓰기를 해도 다른 어머님이 문장을 받아쓰기를 할 때 제가 옆에 가서 어머니는 요것만 쓰세요. 아직 보고 쓰셔야 되는 수준이니까 제가 색연필로 이렇게 줄을 단어를 낱말을 이제 그어드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 낱말만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수준별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한 명 한 명이 다 수준이 다르니까 계속 돌아다녀요. 그 돌아다니면서 솔직히 잘하시는 분은 손이 좀 덜 가지잖아요. 그렇죠. 말도 조금 덜 하게 되고 섭섭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어깨 한번 이렇게 쪼물러 드리고 지나가고. 네. 그러니까 어머니 잘하니까 해드리고 지나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어머님들하고 잘하시는 분대로 이분은 못하시는 분대로 이렇게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못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내가 좀 더 받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습자한테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한번 마음 낼 일이 생겨도 더 마음을 더 내시고 간식이라도 더 싸우시고 그렇죠. 고구마를 삶아와도 한 번 더 삶아오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에너지 속에서 이제 이게 서로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선생님하고 어머님들하고 사이에서. 저희들이 마을 한번 맡으면 보통 뭐 짧게는 3년에서 5년 이상 뭐 많이 오래 계신 분들은 9년, 10년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되니까 사실 집안 대소사까지도 다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간적으로 친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제는 어머님들하고 학생과 선생의 입장을 떠나서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한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서 어머니들 답답하시죠 하고 걱정해서 전화하잖아요. 명절 되고 하면 전화를 한 번씩 드린단 말이에요. 전화 드리면 어머님들이 저 걱정 다 하세요. 선생님 일 못해서 왜 안 와? 돈 못 벌어 왜 안 와? 하면서 우리가 집에 있으면 밭에서 나물 나고 다 나이 그것만 먹어도 사는데 선생은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안 와? 점점 더 친해지죠. 학을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네요. 사는 얘기죠. 그렇죠. 사는 얘기죠.